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계획에 없던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녀분이 첫 번째 자식이라서 입시에 대해서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정도 용어는 좀 익히고 가자라는 생각에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월 4일 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성적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준 점수라는 데이터 값이 있고 100분이라는 데이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라는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예전에 받았던 소위 말하는 원점수,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그 100점, 그 만점의 개념이 원점수는 없습니다.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잡아서 대학은 나름대로의 합격 기준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우연히 찾은 페이지가 있어서 그 사이트 주소를 밑에 설명란에 링크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뭐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수학 공부를 한 지 꽤 오래되셨다면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00분위 지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즉 나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등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보는 것처럼 국어 영역의 100분위가 93%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93명이 저보다 못 봤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00 빼기 93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100을 뺀 그 숫자가 자기의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생각보다 이해하기 편하죠.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표준 점수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아주 머리가 막 엄청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형님들과 상담할 때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즉, 한 시험은 평균이 70점이었고 한 시험은 평균이 90점인 시험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시험 두 가지에서 다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특한 학생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균 70점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의 노력과 평균 90점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노력이 과연 동일한 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질문해서 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어려움하고 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어려움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움이 클까요? 당연히 요 시험에 100점 맞기가 더 어려울 거고 노력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아마 부등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두 학생한테 야, 니네 둘 다 100점 맞았으니까 니네 노력은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러면 70점 평균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상당히 섭해할 겁니다. 왜? 난이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건 이런 요인을 반영해 주는 거라 보면 돼요. 비록 수치상으로 똑같은 100점이지만 시험 난이도에 따른 학생의 노력과 그 성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표준 점수로 따지면 요 놈이 아마 표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왜?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저도 가르치는 강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이해를 했으니까 암기를 시킬게요. 그럼 같이 외웁시다. 시험이 어려운데 시험을 잘 봤어요. 즉 평균 점수가 낮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표준 점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학생 간 표준 점수 차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시험이 쉬웠는데 잘 봤을 때는 표준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표준 점수가 낮다면 학생 간 표준 점수 차이는 작아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멈춤을 두고 외웁니다. 자, 외웠나요? 자, 테스트 들어갈게요. 같이 볼게요.
표준 점수라는 건 시험 난이도에 따른 학생의 노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 어려운데 잘 보면 어떤다고 했었죠?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 그리고 표준 점수가 높아지면 어떻다고 했었죠? 학생 간 표준 점수 차가 커진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0학년도에는 아마 문과 수학의 난이도가 되게, 물론 예를 뒤에서 들어지긴 하겠지만 어렵다고 소문이 이미 파닥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보다 많아 표준 점수 차가 커질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 간의 표준 점수 차가 커졌기 때문에 쉬웠을 때 모험했던 전략을 구사하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즉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반대로 시험이 쉬운데 잘 봤다. 그럼 어떻다고 했었죠? 표준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많이 높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 간 표준 점수 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럼 잠깐 옆길로 세면 만약에 반영 비율이 표준 점수를 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시험이 쉽게 나와서 표준 점수 차가 적어졌다. 그렇게 되면 약간 모험을 걸어서 승부를 보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니까 좀 예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표준 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변동적이다. 그러나 백분위는 고정적이다. 즉 쉽게 생각하면 등수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백분위는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해는 표준 점수가 높았다 낮았다 되는데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냥 1등은 그냥 1등인 거예요. 꼴등은 그냥 꼴등인 거고. 그러니까 백분위의 등급 간 점수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뒤에 한번 예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20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돼서 평가한 자료가 나왔는데 아마 가장 보기 편하게 비교되는 것은 문과 수학이 될 겁니다.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두 시험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운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눈치챘나요? 어려운 게 더 어렵나요? 1등급 컷만 보더라도 벌써 표준 점수가 5개 더 높죠. 20학년도 게. 그리고 요 점수 차는 3점밖에 안 되는데 요 점수 차는 7점이나 됩니다. 마찬가지 요 놈도 8점인데 얘는 10점, 얘는 11점인데 얘는 12점 차이가 나요. 따라서 당연히 얘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백분위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건 이상적 환경을 제가 설정하고 해놓은 거니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백분위 등수는 19학년도든 20학년도든 동일한 점수 차이로 존재를 한다. 근데 19학년도에는 1등급하고 2등급 표준 점수 차이가 생각을 해보시고 20학년도에는 점수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처럼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컨설팅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때에 따라 시험을 어려운데 잘 봤으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잡아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정밀한 값이 될 것 같은데 왜 백분위를 쓰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백분위는 왜 쓰냐면 요거 때문에 씁니다. 자, 이거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20학년도 사회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와 등급별 인원표를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좀 눈이 아픈데 그냥 쉽게 봅시다. 그냥 1등급만 볼게요. 보이시나요? 난리가 났죠? 생유는 64가 1컷의 표준 점수인데 비율은 또 7%나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윤사는 62점이 표점 1등급 점수인데 14%나 되고 5%나 되고 그래서 표준 점수로 사탐을 잡게 되면 너무나 많은 요인들의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표준 점수로 반영하게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나한테 불만 얘기하지 마. 그냥 내가 니네들 등수로 쫙 매겨서 그 등수로 잡아줄게. 네가 표준 점수 1등급이 60점이든 표준 점수가 68이든 니네 1등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나름대로 그게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탐구 과목은 100분위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상위권 대학을 보면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이라고 표기가 많이 될 건데 그 이야기는 보통은 국수형 또는 국수는 표준 점수로 잡고 탐구는 100분위로 잡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한번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마이맹의 사이트 자료가 깔끔하게 보기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장면 안에 캡처를 했습니다. 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협찬 아닙니다. 저희 반 제자 학생한테 정확히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 유튜브로 쓸 거니까 캡처해서 써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쓴 자료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수능만 100%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학생부라던가 다른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는 1010점 정도로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색깔로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탐은 100분위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 대학, 여기 연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학은 이렇게 조합을 잡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 배치표 다른 사이트라든가 종이 배치표에 보면 표 플러스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지금처럼 등급에 따라 점수가 되는데 뭐 알다시피 연세대는 대표적으로 등급 간 점수차 큰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의 환산 점수 711점이 된다 이렇게 된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반영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그냥 대략적으로 2대 3대 3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선택은 가, 그리고 탐구 선택은 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문과 학생은 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과의 배치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서강대 자료를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 눈에 쉽게 들어오죠. 지금처럼 수능으로만 정시는 기준을 잡고 환산 점수는 1000점인데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국수는 표준 점수로 잡고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로 잡는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라면 이렇게 되고 영어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얘는 독특하죠. 국어는 34% 대략적으로, 얘는 47%, 18.7%가 돼 있고 지금처럼 가나 사과 이렇게 된 거는 교차 지원도 가능은 한데 교차 지원했을 때 수학 가는 10%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이 표가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거 100분위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왜 탐구는 100분위를 하는지 그리고 표준 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요 반영비율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뭐 마무리 짓기 전에 뭐 살짝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서강대 결혼은 어떻게 하는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유리하겠어요? 수학을 잘 봤는데 과탐을 못 본 학생. 그죠? 그리고 탐구는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국어를 잘 본 학생. 수학하고 그러면 서강대는 대단히 유리한 대학이 될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짧지만 되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한번 같이 저와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